안녕하세요. 처음 돌아왔습니다. 우영우 변호사 1회는 다양한 감정의 여운으로 끝났고, 오늘은 2회에서 우영우가 어떤 사건을 맡게 될지, 어떻게 해결할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화려한 꽃 등으로 가득 찬 화려한 결혼 피로연으로 시작되었지만,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성당과 모든 사람들의 시선 한가운데서 벗겨지는 기술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등에는 관세음보살 문신과 함께 신부의 살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파혼을 원하는 신랑의 가족은 파혼을 원했고, 신부는 행사 개최 호텔 소송을 제기해 최대 1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바다의 변호사들에게는 대법원이 발표한 보상금 산정 방식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한 명은 최대 1억 원만 보상받는데, 이 배상액은 부당합니다. 현재는 명예훼손으로만 여겨져 일반 피해로 분류될 뿐 최대 10억 원의 보상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삶에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바다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잘못이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간에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호텔 측에 책임을 물을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결혼 준비 부부를 연기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호텔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영우는 준호와 함께 신랑 신부를 찾아가 조사를 벌입니다. 정 변호사가 그렇게 분업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늘 서로 눈치를 보며 서로 얼굴을 내밀지 않아 최 변호사와 준호, 권 변호사는 영우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영화의 후반부에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향후 에피소드에도 커플이 되면 웃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첫 번째 에피소드보다 훨씬 더 밝은 색채를 띠고 있다. 영화 디테일은 매우 세밀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장면마다 스며드는 유머는 재미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회에서 기대했던 대로 우영우는 정말로 나를 보고 웃으라고 되뇌게 하는 무모하고 대담한 말을 했습니다. 에피소드로 돌아가서 먼저 신부를 만나러 간 권 변호사와 영우는 여전히 섬세한 눈빛으로 신부가 신랑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의 관계가 짜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진들 때문에 그녀의 삼촌은 신랑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결혼사진도 벽 한 구석에 넣어졌고 결혼 반지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혼사에 대한 신부의 말투는 미련이 없어 보이지만, 결혼식이 취소되자마자 우울해하며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남자들에게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과 그들의 건설 회사는 모두 대기업의 회원입니다. 신랑의 증조할아버지는 독실한 아들이어서 신부의 등에 있는 문신을 마주하는 것은 한치도 용납할 수 없어서 파혼하고 싶습니다. 그런 조사를 통해 영우와 권 변호사 모두 이 설정 결혼식이 그들 두 사람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부는 심지어 그 사건 후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코믹한 부분뿐만 아니라 영화가 전달하는 정신에도 매력적입니다. 권 변호사의 대사에서 나왔습니다. 둘 다 유치한 나이에 결혼해서 뭐해? 정신적으로 자립해서 결혼해야지. 역시 결혼은 농담이 아니라 성인들이 자기 대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이런 사상은 매우 간결하고 빠르게 전달되었고, 게다가 영우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은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습니다. 최 변호사와 준호 부분에 대해서 그녀는 준호에게 빠져나와 그와 함께 연인 역할을 하고 함께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계산자는 천성만성하지 않았고, 계획을 잘 짜고 나서 그녀에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러쉬의 목격담에 화장실로 급히 달려들게 된 소화불량 탓에 준호의 연인 최 변호사는 영우에게 흔치 않은 기회를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우는 이 일에 흥미를 느꼈죠. 왜냐하면 준호와 고래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장면들은 매우 웃기고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준호는 이들이 시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우를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그 빛의 준호는 아마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점심시간마다 함께 케이크를 먹고 함께 일하고 영우의 특별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마 그들 사이에 곧 애정이 생길 것입니다. 이어 영우와 동료들은 재판 첫날 의뢰인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원장이 결혼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적 요소를 드러냈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사건의 여파가 그녀를 심리치료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요소를 통해 재판의 판세를 뒤집었고,婚후 그녀에게 주겠다는 아들의 가족의 약속에 따른 회양 선물에 힘입어 배상 청구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332억 원 상당의 부지가 소유권이 될 수 있는 선물이어야 했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해 모두 하얗게 사라졌습니다. 영우는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영우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영화 상황이 고조되고 재판과 에피소드의 끝이 정말 놀라운 행복 폭발로 인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결혼에서의 정신적 자립에 대한 이야기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은 끝이 납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재판 중간에 서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임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아버지든 가족이든 누구도 대신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에피소드는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인간적인 교훈을 전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세심하게 보면 알겠지만, 이 에피소드는 크고 현실적인 문제를 잘 포장한 것으로, 에피소드 초반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대등한 아버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의 대표.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피소드 중반이 되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배려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자식들이 항상 자신이 만든 틀에 따라 살기를 원할 때 부모들의 현안을 상징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건들은 LGBT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오명이 짙은 일부 인간들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처럼 느껴집니다. 영우는 이렇게 멋진 걸 보고 나서 저한테 새로운 교훈을 줬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정말 놀라웠고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다음 방송에서 영우는 어떤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지 그러네.